안녕하세요. 58세 된 한정민입니다. 지금 저는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살고 있어요. 남편 브라이언과 함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집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 집도 지금 시세로 85만 달러 정도 해요. 다행히 모기지는 다 갚았지만요. 저는 한국에서 15년간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죠. 남편이 IT 일을 하는데 한국보다 여기서 더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결정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영어도 서툴고 한국에서 쌓은 경력도 여기선 별 소용이 없고.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주 3일 하루 5시간씩 일하면서 월 2,800달러 정도 벌어요. 한국 교직 연금도 월 900달러 정도 받고 있고요. 남편은 58세에 조기 은퇴하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IT 컨설팅을 해요. 주 4일 일하면서 월 5,200달러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돈 이야기예요. 정확히는 시댁 이야기죠. 저희 시어머니 마가렛은 올해 82세세요.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전형적인 백인 중산층 어른이라고 해야 할까요? 보수적이고 자신들의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아직 렌트로 살았어요. 월 2,800달러나 나가는 아파트였는데 저희로서는 꽤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모든 걸 아껴 썼어요. 쿠폰 모으는 건 기본이고 세일 정보는 다 외우고 다녔어요. 시어머니랑 처음 쇼핑을 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계산할 때 쿠폰을 한 움큼 꺼내니까 시어머니가 그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눈을 굴리면서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그 뒤로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정민이는 왜 그렇게 궁상맞게 쿠폰을 쓰냐? 아시안들은 다 그렇게 쪼잔하냐? 이런 말들을 대놓고는 안 하지만 표정으로 한숨으로 다 표현하시더라고요. 남편 형 데이비드네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모이면 항상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저희가 선물을 가져가면 아, 세일 때 산 거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고. 반면에 자기들은 비싼 브랜드로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은근히 자랑하고. 특히 시누이 수잔이 제일 심했어요. 한 번은 제가 코스트코에서 대용량으로 산 걸 나눠주려고 했더니 우리는 그런 거 안 써 이러면서 거절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브라이언은 항상 제 편이었어요. 엄마 정민이는 현명한 거야. 쓸데없는 곳에 돈 낭비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곤 했죠. 하지만 시댁 분위기 때문에 늘 눈치 보며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2020년이 되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한국어 수업이 대부분 취소되면서 제 수입이 월 2,800달러에서 1,600달러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식시장을 보니까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다우 지수가 3만에서 1만 8천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우리 401K도 엄청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럴 때가 기회 아닐까? 전 원래 주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투자 공부를 조금씩 했거든요. 미국 와서도 틈틈이 경제 뉴스 보고 유튜브로 투자 강의도 들었고요. 그래서 브라이언한테 말했어요. 여보, 지금이 기회 같은데 주식 좀 사면 어떨까? 브라이언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지금은 너무 위험해. 우리 형편의 투자는 사치야 이러면서요. 하지만 전 확신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영원히 계속될 리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백신도 나올 거고 경제도 회복될 텐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좋은 회사들을 지금 싼 값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2주 동안 밤마다 공부했어요. 어떤 회사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 성장할지, 어떤 산업이 유망할지. 그러다가 몇 개 종목을 찜해뒀어요.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요. 그 당시 엔비디아가 주당 200달러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믿기지 않죠. 테슬라도 70달러 정도였고요. 남편을 설득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우리 저축 10만 달러가 전부인데 그걸 다 날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10만 달러 잃는 게 무서우면 100만 달러 못 버는 것도 무서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남편도 동의했어요. 2020년 4월에 10만 달러를 투자했죠.
엔비디아에 3만 달러, 테슬라에 3만 달러, 나머지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나눠서 넣었어요. 그런데 투자하고 나서 한동안 더 떨어지는 거예요. 5월까지도 계속 빠지더라고요. 한때는 7만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3만 달러나 손해 본 거죠. 그때 시댁에서 알게 됐어요. 브라이언이 형한테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완전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정민아, 내가 우리 아들 돈을 도박에 다 날렸다며?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욕심이 많니? 쿠폰 쓰면서 아끼는 척하더니 뒤에서는 주식 도박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절약하면 궁상 맞다고 하고 투자하면 도박이라고 하고. 뭘 해도 시비예요. 시누이 수자는 더 심했어요. 가족 단체 카톡방에서 역시 아시안들은 돈 관리를 못해. 쪼잔하게 쿠폰 쓰면서 뒤로는 투기나 하고 이런 말을 올리더라고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투자금은 계속 떨어지고 시댁에서는 비아냥거리고. 한국어 수업도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수입은 줄었고요. 브라이언도 걱정이 많았어요. 그냥 손절하고 나오는 게 어때?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고 믿었거든요. 그해 11월 추수감사절 때 시댁에 갔을 때가 최악이었어요. 모든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정민이가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한국 사람들은 도박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이구나. 쿠폰 모으면서 절약하는 척하더니 결국 본색이 나오네. 그 자리에서 데이비드 형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희는 정민이가 그렇게 검소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는 투기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브라이언이 불쌍해요. 정말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그때는 아직 손해 상태였거든요.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 직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11월 말에 화이자 백신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주식들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제가 산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12월에는 원금을 회복했고 2021년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2021년 6월쯤에는 투자금이 15만 달러가 되어 있었어요. 반년 만에 50% 수익이 난 거죠. 그때부터 시댁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민이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처럼 비꼬는 투는 아니었어요. 2021년 말에는 25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2년도 안 돼서 원금의 2.5배가 된 거죠. 특히 테슬라가 7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엔비디아도 4배 정도 됐고요. 그때부터 시댁에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2022년 새해 모임 때 데이비드 형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정민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나도 투자 좀 가르쳐줘.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 시누이 수잔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정민 언니 투자 천재네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180도 돌변했어요. 가장 웃긴 건 시어머니였어요. 전에는 제가 쿠폰 쓰는 걸 그렇게 비웃더니 이제는 정민이는 정말 현명해. 절약하면서 투자도 잘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2023년에는 AI 붐이 일면서 엔비디아가 또 한 번 폭등했어요. 그때 40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올해 2024년에는 60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4년 만에 6배가 된 거죠. 지금은 시댁에서 저를 완전히 다르게 대해요. 모일 때마다 투자 조언을 구하고 제 말을 귀담아 들어요. 예전에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민이 말이 맞아라면서 제 편을 들어줘요. 하지만 솔직히 기분이 복잡해요. 돈이 있을 때만 인정받는 게 맞나 싶거든요. 제가 쿠폰 쓰고 절약할 때는 궁상 맞다고 하더니 그 절약한 돈으로 투자해서 성공하니까 이제는 현명하다고 하고. 브라이언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옳았다는 걸 증명했잖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생각해요. 만약 투자에 실패했다면 지금도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었을까요? 요즘 시어머니는 제게 정민이는 정말 머리가 좋아.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라고 말해요. 하지만 전 알아요. 제가 가진 60만 달러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걸요. 그래도 좋은 점도 있어요. 이제는 시댁에서 제 의견을 존중해 주거든요.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요. 예전에는 제가 뭘 말해도 한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진지하게 들어줘요.
지난달에 시누이 수잔이 집에 놀러 왔을 때 말이에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정민 언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매운 음식은 못 먹어라면서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요. 그리고 요즘은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조금 유명해졌어요. 투자 모임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택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투자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 거죠.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 IT 기술이 더 필요할 거고 전기차도 미래에는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참을성이었어요. 처음에 떨어질 때 팔지 않고 버틴 게 주요했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떨어져도 무서워서 팔아버리는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물론 운도 좋았어요. 만약 제가 다른 주식을 샀다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운도 실력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지금 60만 달러 있다고 해서 생활이 크게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쿠폰도 모으고 세일할 때 쇼핑해요. 브라이언이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낭비할 이유는 없잖아요. 다만 예전보다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은 모았거든요. 브라이언 401K까지 합치면 140만 달러가 넘어요. 여기서 소셜 시큐리티까지 더하면 노후는 충분히 준비된 셈이죠. 요즘 젊은 한국 분들이 투자 조언을 구하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드려요. 첫째, 공부하세요. 투자는 도박이 아니에요. 그 회사가 뭘 하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공부하고 투자하세요. 둘째, 분산 투자하세요. 저도 한 종목에만 몰빵하지 않았어요. 여러 회사에 나눠서 투자했죠. 셋째,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 오르내리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회사는 결국 오른다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예요. 저도 시댁에서 그렇게 말렸지만 제 신념을 지켰거든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시댁 이야기로 돌아가면 요즘은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가끔은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이들이 진짜 저를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가진 돈 때문에 좋게 대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민아, 처음에는 내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풍요로워졌어.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결과로 판단하는구나. 과정이나 노력보다는 성과만 보는구나.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제는 무시당하지 않으니까요. 제 의견을 존중받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인정받고 있어요. 올해는 투자 수익의 일부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옛 동료들도 만나고 싶어요. 15년 만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국에 가는 거예요. 브라이언은 요즘 제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 노후가 보장됐다면서 고마워해요. 그런 남편을 보면 정말 고맙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이었거든요. 앞으로도 투자는 계속할 예정이에요. 다만 이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하려고요. 그동안은 성장주 위주였다면 이제는 배당주도 좀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투자를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요. 한국 기술력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생각해보면 그때 쿠폰을 모으고 절약했던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투자할 종잣돈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시댁에서는 궁상 맞다고 했지만 결국 그 절약 정신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도 코스트코에서 대용량으로 사고 쿠폰도 여전히 써요. 시어머니는 이제 정민이는 정말 현명해라고 하시지만요. 참 웃긴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 자유는 중요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의 진심 어린 사랑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시댁에서 이제 저를 좋게 대해주지만 정작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건 브라이언과 한인 커뮤니티 친구들이었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진짜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투자로 성공한 건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이에요.
내 신념을 지키는 것,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 앞으로도 계속 절약하며 살 거예요. 쿠폰도 모으고 세일할 때 쇼핑하고. 그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제가 바뀔 이유는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방식이 옳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절약도 좋고 투자도 좋고 모든 게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댁 가족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시작된 변화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관계가 좋아진 건 사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 절대 남의 말에 휩쓸리지 마세요. 특히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공부하고 확신이 서면 밀고 나가세요. 저도 시댁에서 그렇게 말렸지만 제 길을 갔거든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도 눈치만 보며 살았을 거예요.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미, 그리고 자신의 판단력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저도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요.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은 아예 없잖아요. 지금 저는 58세이고 한국 나이로는 59세예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투자였지만 성공할 수 있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미국에서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시댁 이야기는 이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추억이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속상했지만 결국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경제적 자유가 주는 선택권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해요.